거의 이제 7년 차 정도 이제 8년 차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DNA 활동을 제가 어떤 걸 얻었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꽂아주시겠어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2010년도 3월이었습니다. 2010년도 3월 달에 저도 대표님 여기 앉아 계신 대표님들하고 같은 자리, 그래서 커피 세션이라고 해서 한 5분 정도 되는 모임으로 출발할 때 이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DNA 처음에 알게 된 게 갈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보험품 관련된 영업을 해왔는데 물론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췄고 소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다른 뭐 마케팅 방법이 없을까라는 게 자꾸 제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있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던 찰나에 여기 계신 홍성교 디렉터님이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했었어요. 소개를 원하십니까? 또 좀 더 확장된 마케팅 방법을 원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우연찮게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유혜영 시호님이 받으셨어요. 네. 전화는. 그때 잠깐 광고하고 예, 예. 그 뒤로 안 했거든. 안 했어요. 잠깐 하고 안 했어. 제가 되게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임은 많은데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라이온스 클럽, 또 뭐 JC, 그다음에 로터리 이런데. 예. 근데 봉사활동 되게 열심히 하고요. 또 보니까 기부금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친목 문화가 되게 강하고 또 밤마다 술을 또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모임이 끝나면 어제 2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친한 저 동료분이 계신데 숭실대에 그 와인 소믈리에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을 했는데 와인 동호회다 보니까 끝나면 술이 돼요. 저는 사실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갔는데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뭐 하는지를 알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한다라고 막 들이댄다는 표현을 하고 싫어하죠. 그리고 이 사람 뭐야? 라고 해서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B&I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대놓고 내 사업을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어떤 리퍼럴이 필요해, 어떤 소개가 필요해 라고 계속 얘기하고 일단은 그 디버스 게임 이 철학도 되게 좋았고요. 어쨌든 그 모임의 중심이 봉사활동이라는 걸 따는 게 아니라 사업 중심,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서로 성장시켜 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이 된다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날 바로 제가 가입한다고 했어요. 송석희 대표님이 그때 이제 인터뷰 보고 그때 이제 가입 신청서를 받아주셨던 게 2019년도 3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B&I 멤버로 첫 걸음을 디뎠는데 그때 런칭 전이니까 아직은 이렇게 모여서 계속적으로 커피 세션도 하고 디렉터분들도 모셔오고 그래서 챕터가 점점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소개시켜 주는데요. 막 오면 서로 도와주고 막 그런 거 있어. 오면 소개가 막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소개시켜 준다며. 그런 생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소개를 막 시켜준다며. 그래서 저는 뭐 한 일주일에 30분 정도 계시면 일주일에 한 4-5번 나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다 소화를 하지? 이런 고민도 좀 상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은 소개가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소개 뭐 처음에 활동했는데 소개가 그렇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상하네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집을 우리가 어디 가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집 추천하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왕사남 그 영화 뭐 이렇게 1000만 넘었다고 해서 왕사남 추천해서 영화 봤는데 저는 사실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라고 했던 사람한테 제가 그걸 왜 추천했어라고 막 뭐라 그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10,000원 정도 날렸다. 그냥 난 별로였는데 뭐 그래도
요즘 트렌드니까 왜 1000만 넘었는지 궁금을 했다 소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화환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리스크가 크게 없어요. 추천을 해도.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추천하는 데서 내가 엄청나게 고민하거나 또 상대방이 어떻게 여길까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험이라든가 부동산, 세무산. 왜냐하면 보험은 한번 계약하시면 10년 정도, 또 20년 정도 가야 되는 상품이고요. 잘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다 손해보고 해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 잘못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준다는 건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내가 어느 정도 안고서 누구한테 소개시켜준다는 건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물론 이제 자산가분들이 부동산을 뭐 1, 2억짜리는 그렇겠지만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의 절반 정도 또는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준다는 건 되게 큰 리스크를 내가 테이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세무사님도 이것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기장 세무사님을 바꾸는 거 사업자분들한테 어려운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부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죠. 그래서 만지거나 당장의 효력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너 주변에 보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렇게 맨날 얘기하시죠. 그런데 믿음이 안 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뭐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 그리고 이 사람 시작한 지 한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사람이 오래 할 줄 내가 잘 모르겠어. 도와주려고 내가 보험 하나 들어주긴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비즈니스 특성상.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소개하는 우선순위가 이 사람의 상품이나 제품이 되게 좋아서 이 사람을 소개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상품보다는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내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줬을 때 안심이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잘 아는 고객들이나 내 거래처한테 이 사람을 소개시켜줬을 때 나는 잘 소개시켜줬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인가? 그런 게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을 해본 거죠, 스스로. 근데 여기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 생각한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나 일찍 오는 사람. 그래서 보통 우리 세션이 그러니까 조차는 6시 반인데 한 5시 50분쯤 와가지고 책상 같은 거 정리하고 이름표 같은 거 놓고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맨날 일찍 오는 사람이네라는 그런 신뢰가 줬고요. 두 번째로는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하면 꼭 약속을 지키더라. 뭐 예를 들어서 보험금 같은 거 찾아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담한 다음에 보험금 찾아드리기도 하고 또 뭔가 부탁했던 부분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뭐 의장이라든가 리더십팀, 그러니까 챕터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팀에서 활동을 할 때 되게 열심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그래도 책임감이 있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꾸준한 사람은 뭐냐 하면 제가 거의 6, 7년 동안 거의 결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아무리 이 상품이 좋아요, 내가 아무리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라기보다는 행동으로 조금씩 우리 챕터 멤버분들한테 조금씩 각인되게끔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행동이 반복이 계속되고 그게 이제 태도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일에도 되게 열심히 하겠지. 자기 일도 되게 책임감 있게 하겠지. 꾸준히 열심히 하겠지. 성실하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신뢰가 생기고 리퍼럴이라든가 소개가 발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에서 결국에는 이제 법인 여기 계신 이종 디렉터님도 저한테 나중에 법인 회사 보험을 맡기셨고요. 100만 원, 200만 원 넘는 금액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 보험인데 저번 주에 오셨던 이종훈 디렉터님이
배우자 아이들,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동생, 그리고 세무사 그 직원들 다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게 확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뭐 지인들 소개는 오지 말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남하고 장모님, 장인어른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계약을 갖고 있는 대표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대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족들 다 안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저 혼자 또는 뭐 그 주변의 몇 분들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본명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다양한 전문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끈이 되게 네트워킹이 되게 간단해. 그래서 뒤에 뒷배가 든든하다. 아 무슨 말이든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마인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문제라든가 법률 노무 문제 때 상속 문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고객분이 한 15년 정도 되셨던 고객분인데 갑작스럽게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분이 워낙 그 가정주부로만 계셨던 분이라서 그야말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사님한테 연락해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전화했다고 했더니 3천만 원인가를 달라고요. 상속세 신고하는데 물론 자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종훈 대표님을 소개시켜줬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세무사님 같지 않을 때 되게 꼼꼼하시 그러니까 생긴 게 세무사님 같지 않다. 너무 이렇게 털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상속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보험금도 받았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드리니까 또 계약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계약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생겼고요.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무슨 그 내용 증명 보내고 세입자가 안 나와가지고 무지하게 힘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변호사님 소개시켜주셔서 뭔가 해결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여러 가지 해결해서 또 그분도 저한테 보험 계약하셨고 노무 문제는 노무사님 책자에 계시거든요. 뭐 말씀드려가지고 노무 문제도 해결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계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여기 B&I 통해서 도움받는 것도 있지만 B&I 멤버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연결을 통해서 제가 고객분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분은 보험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삶의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커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챕터의 전문가 대표님들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 감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객분이 저한테 문제 있으면 다 얘기해. 그러면 제가 다 해결해 줄게. 뭐 작은 거라도. 근데 지금 당장 그게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객하고의 신뢰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폭발을 하겠죠. 그게 또 계약으로 연결될 거고. 꼭 그러니까 계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고객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솔루션자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B&I 하면서 좀 바뀌었던 거에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혼자 하는 영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봐야 몇 분의 어떤 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영업이었는데 그리고 또 제한된 인맥이죠. 제가 이제 꾸준하게 해왔던 어떤 시장에서의 인맥, 소개 이런 게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보험이라든가 금융만 하는 사람으로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네트워킹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협업 생태계를 저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객하고는 이 사람이 보험이라든가 금융상품에 머무르는 사람이랑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깊은 데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내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고객분들도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저의 또 비즈니스적인 성장이나 사업 확장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B&I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B&I 쪽에서는 저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예전에 7년 전에 손주성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왜? 아이들이 놀다가도 엄마가 나타나면 되게 까부를 수 있는 것처럼
뒤에 든든한 B&I 멤버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되게 든든한 뒷배가 생겨서 관계가 또 바뀌고 일의 깊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B&I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꼭 우리 대표님들도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사업 성장과 또 본인의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